자, 첫 번째 결론은 뭐냐?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가 일단 그려져 있죠?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프에 해당되는 요소 자체가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는 거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꼭지점의 좌표로서 고정된 값이 나오나 문제가 있다. 딱 하나가 있었지. 뭐가 문제니? 구간이 딱 정해지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 최소의 값이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지. 그게 그 한 장 앞뒤에 나온 거야. 그걸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래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결론은 뭐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긴 하지만 치환이야, 치환. 자,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대칭축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내가 그래프를 만약에 이 정도 느낌으로 봤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럼 이 정도 보면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니? 대칭축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양 끝점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돼. 그쵸? 이 점하고 이 점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된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니? 여기 해당되는 대칭축을 뭐 하는 상태? 포함하는 상태? 포함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봤더니 이런 내용이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프가 왔어. 그럼 얘가 당연히 이쪽 점부터 이쪽 점까지 읽을 때 꼭지점을 포함하면 이 점이 반드시 최대나 최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요거하고 요걸 비교할 때도 뭘로 봐? 이 간격, 요 간격이 이만큼이고 요 간격이 얼마만큼이고 그럼 얘가 최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예측 해볼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결국에 돌려보는데 이 그래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그려놓고 나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대칭축을 알려줄 때가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어. 뭐가 어렵겠냐? 당연히 안 알려줄 때가 어렵지. 그럴 때는 경우의 수처럼 다 일일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서술형도 어렵고 뭐 주관식 문제도 내도 굉장히 진짜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제가 대표적인 문제를 한 2문 정도 풀고 약간씩 변형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193쪽 일단은 아까 우리가 본 거를 잠깐 볼까요? 193쪽 보시면 키포인트 봐보세요. 키포인트 뭐라고 돼 있죠?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에 최대차수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제한 범위가 없다. 무슨 얘기? 실수 전체를 바라보는 거다 라고 하시면 그 키포인트는 뭐였죠? 2차 함수에 뭐만 구해라? 꼭지점만 구해라 라는 말이 그 박스 안에 중간쯤에 키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가 딱 명백하게 드러나죠.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딱 넘기는 순간 이제부터 구간에 관한 형태가 등장하면서 그 문제가 4개의 그래프가 딱 등장하는데 그 4개의 그래프의 기준점이 뭐냐? 그 구간 안에 대칭축이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최대나 최소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아래쪽 두 그림을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를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양쪽 값이 그냥 최대나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키포인트는 어떻게 달려있니? 제한된 범위가 있는 경우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래서 생각한다. 무조건 그래프로만 해석해라라는 거야. 그런데 그 4가지 그래프를 잘 한번 봐보시면 좀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재미나냐면 Y축 한번 잘 봐볼래? 4개 그래프의 Y축들을 한번 잘 봐볼래? 특징이 있지. 어떤 음영이 들어가 있는, 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그거 보이세요?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수가 요런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얘가 1, 얘가 1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래프를 읽어내는 리딩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여기 X축이라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읽을 수 있느냐? 정의역으로 읽을 수 있죠. 그죠? X의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죠? 여기 주어져 있는 요 Y축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있죠. 이거 우리 뭐라고 읽죠? 공역이라고 했습니다. 공역. 함수에서. 세 번째 뭐가 있죠? 요게 있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파란색 버전 있죠. 이게 뭐죠? 치역입니다. 치역.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궁금한 최대 최소는 반드시 어떤 범위 내에서 치역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제 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어디냐면 우리 교재로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교재하고 좀 같이 한번 펴면서 보세요. 자, 교재는 어디로 확 넘어가게 되냐면 페이지 153쪽을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을 한번 잠깐 봐서 그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519번 한가람구 문제입니다. 자, 519번을 가지고 제가 그러면 요 정의역, 공역, 치역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얘는 제한 변역이 딱 등장,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읍시다. 자, 그랬더니 이 함수의 수식이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가 봤더니 얘가 4차식의 과정입니다. 전개하면 4차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네요. 이거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럼 니네가 4차를 그릴 거냐? 아니, 그럴 수 없다 이래. 그래서 우린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 주어져 있는 동일한 패턴의 모양 걔를 뭐로 잡아? t다라고 설정하십니다. 뭐 하는 거죠? 치환하는 거죠. 그때 x의 범위가 있었죠. 어떤 범위?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1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하나 보세요. 그럼 많이 했던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시라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해당되는 관계식은 x가 변수입니다. 더 정확하게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죠. 무슨 얘기야? x, t라고 달아달라는 거죠. 나중에 합성함수 할 때도 편해서 일단 이 방법을 좀 쓸게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t는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1이다라고 하는 이 점을 꼭지점으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뾰방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근데 x라 그랬잖아. 그럼 x가 여기 있으니까 x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2. 어라, 쌤 여기가 1간격 떨어지네요. 1은요. 2간격 떨어지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래프를 아까처럼 읽어야죠. 어떻게?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만 읽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되는 컨셉이 뭐냐? 여기에 뭐? 치역. 즉 y축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t축은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얻죠? t다라고 하는 요 놈의 범위가 얼마부터? 1부터 시작해서 자, 1을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값이 5거든요. 여기가 5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5까지. 이걸 읽으셔야죠. 뭐 그리든 안 그리든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이런 느낌들을 살려달라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가? 저 식이 완전히 뭐에 관한 형태로? t에 관한 형태로 이 문제가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t의 범위는 반드시 방금 전에 찾았던 것처럼 얼마부터? 1부터 5까지 가죠. 자, 그럼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다 t를 한번 그려주십시오. 쌤 이거 인수분해 되게 예쁜데요? 맞아요. 인수분해 예쁩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얘가 2하고 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얘가 2하고 6 이렇게. 자, 그럼 얘가 4라고 하는 위치가 됐을 것 같고 4를 집어넣었더니 16 마이너스 32 더하기 얘가 12가 되면서 여기가 얼마? 얘가 마사가 되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가 뭐죠? y죠. 그쵸? t, y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t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그럼 1은 여기 있겠죠? 여기쯤 있겠죠? 그죠? 그러면 대칭축으로부터 정확하게 3간격만큼 떨어져 있었고 5라는 놈은 1간격이니까 5가 한 이쯤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파란색이 딱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로 가야 돼요? 뭘로 가셔야 돼요? 치역이요. 여기와 어디? 여기.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으셔야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을 집어넣어서 나타나는 값이 얼마였으면 얘가 5였네요. 얘가 5. 그 다음에 4였을 때 최소가 얘가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y의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4, 최대값이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게 어차피 y의 최대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읽으시면 되죠? 최대값과 최소값 합을 구하라. 정답은 얼마가 됐다? 1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가보시면 t로 갔다가 이 t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함수. 그래서 우리가 뒤에 함수 표현할 때 이게 굉장히 요긴한 방법이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해라? 치환하니 범위가 따라다닌다. 치환하니 범위가 따라다닌다. 그래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 읽었던 이 세로축에 있었던 t의 범위, y의 범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내는 연습을 해라. 그게 아까 그럼 개념편에 나와 있었던 그 y가 음영 들어갔던 의미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치환 구조는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데 그렇잖아. 딱 보면 이거 치환해야 이거 제곱에서 4제곱? 좀 이상하잖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요 파란색 다시 와서 노란색 요 버전까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성함수 때 굉장히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걸 설명을 해보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에서 살짝 변형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겁니다. 위에 518번에다 별표를 좀 쳐주시고. 자, 518번에 별표를 쳐달라. 별표를 쳐달라. 중요하냐? 엄청 중요하고 엄청 많이 나온다. 자, 그럼 그 엄청이라는 기준이 뭘까? 한 10개 정도 학교가 시험을 이 범위까지 본다라고 가정하면 한 8군데 학교가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애들 당황. 와, 진짜 당황. 왜 당황하는지 그럼 이유를 밝혀봐야지. 일단 518번 문제가 왜 당황스러운 거야? x가 1부터 3까지야. 제한 범위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식을 주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가 a 더하기가 3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 아니다.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여기 a 제곱이라고 돼 있구나. 그지? 이렇게 돼 있고 이거의 최소가 얼마가 된다? 네, 4가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왜 어렵다라고 얘기하냐? 얘보다 왜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냐? 이유가 있지. 누구 때문에? 미지수 a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대칭축의 미치기를 몰라서요. 이런 느낌이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거를 풀이하는 스킬을 좀 보여드리자. 자, 일단 저는 이 애를 완전 제곱식으로 갔더니요. 와, 얘가 그래도 그나마 양심은 있어. 오, 꼭지점의 y좌표가 3이야. 그러면 일단 이런 느낌이네. 빰빠밤. 이게 x네. 그죠? y좌표가 얘가 3이야. y좌표가 3이라고? 그럼 요런 느낌이네. 이게 지금 현재 y는 3짜리네. 그럼 이건 어떤 의미로 갈 수 있을까 봤더니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든지 얘가 뭐야? 자꾸 뭐 하는 거야? 이동하고 있어. 그렇잖아. 이동하고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경우 아까 제가 뭐라고 요청했을까라고 봤더니 일단 x는 2라고 3을 여기다 깔아. 왜? 범위가 있으니까 x는 2라고 3을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 3짜리를 깔아. y는 3짜리를 깔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1보다 왼쪽의 그래프를 잡아. 그게 뭐야? 이거야. 이렇게 잡는다. 이게 1번이라고 할까? 대칭축이 요 정도 느낌으로 왔어. 요 정도 느낌으로 왔어. 여기 x는 a가 이런 느낌으로 왔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봐봐? 요 사이에 오도록 이렇게 와. 자, 그럼 얘가 대칭축이 이렇게 오겠지? x는 a, 얘가 2번이겠지. 자, 세 번째 케이스 어떻게 봐? 이렇게 오겠지? 대칭축의 위치가 이렇게 온다는 느낌으로 얘가 세 번째를 딱 걸어봐. 이렇게 가지고. 이걸 왜 그려보라고 얘기하냐면 니네가 안 하고 막 하잖아? 헷갈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1과 3 기준으로 그냥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짜자잔 이렇게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봐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색칠을 한번 해봅시다. 자, 분명히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3까지. 그 뭐야? 얘가 1부터 1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파악해보자. 1부터 3까지 보래. 그럼 어떻게 돼? x가 1일 때 최소지. x가 3일 때 최대가 되지. 두 번째는 노란색 할까? 네, 두 번째 노란색이었으니까 자, 두 번째 노란색. 자, 노란색 보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라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 그죠? 그럼 그때 최소는 언제? x가 a일 때 최소야. 그리고 언제가 최대야? x가 얼마일 때 최대야?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1일 때하고 3일 때를 비교해서 최대를 결정하겠지. 이 말 이해되니? 아니, 대칭축이 여기 있다라고 했지만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쪽에 가까울 수 있으면 요 높이가 양쪽이 누가 더 높은지 모르니까 비교 직접 해보셔야 된다. 세 번째, 이번에는 1부터 3이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일 거야.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봤더니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3일 때 얘가 최소가 될 거야. 왜? 그래프가 빨간색이면 그냥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은 여기서 최소가 되고 이런 게 확인이 됐어. 뭐가 제일 복잡해? 그 구간 안에 대칭축이 끼어있을 때가 제일 복잡한 거지. 얘가 제일 복잡한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 얘들아? 최소라고 했어. 최소.
최소가 4랜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답에서 아웃되지. 최소가 4라고 하는 건 얘 모순이 걸리지. 왜 모순이 걸리니? x는 a일 때 최소일 때 이게 얼마야? y는 3이거든. 여기가 3이거든. 여기 3이라서 일단 얘는 아웃, 이렇게 아웃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x는 1일 때 최소라면서요. 맞아요. 그럼 그때 그 최소일 때 이때 y가 얼마면 돼? 4이면 되겠다고. 아 그래? 해보자. 일단 그러면 이 1번 상황은 뭐니? 대칭축 x는 a가 누구보다? 1보다 작을 때야. 아 그러면 얘는 a가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서 1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돼. 무슨 얘기야? 1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1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1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결과도 딱 넘겼더니 어떤 식이 진행이 되는가 봤더니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얘가 0이 돼버리거든. 그럼 a는 뭐뭐 나오니? 0하고 얘가 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비교해봐. 빰빠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만족하는 놈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누구? a는 0. 일단 요거 하나 체킹해놔. 두 번째, 얘로 가보자. 자, 이 경우는 어떤 거야? 요거잖아. 그럼 x는 a가 1로 있을 때고 a는 3보다 뭐 할 때? 클 때. 그럼 얘는 a가 3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3일 때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어. 그러면 그게 얼마가 돼야 돼? 최소값 4가 돼야 돼. 그럼 3 집어넣자. 9-6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가 3이야. 그럼 얘를 쫙 넘겨오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얘가 8 이퀄 얘가 제로가 나와.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2하고 얘가 4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은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뭐야? 4하고 제로 이렇게 딱 두 개만 나올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 주어진 형태에서는 물어본 게 뭐냐면 모든 실수 a 값에 뭐를 구해라? 합을 갖다가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저 컨셉에서 두 개를 넣으니까 4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애매모호함을 문제로 만들 때 대칭축의 위치를 이렇게 흔드는 거란 말이야. 땡큐하게도 얘가 3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문제들이 굉장히 흔들리게 많이 만들어 놓거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떤 기준점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심플해질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정리가 되신 분들은 그 아래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 유사 문제에서 약간 변형된 게 있어요. 521번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시고 요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지금 돌아다닐 테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서 물어보는 거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해 주세요.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518번. 다 되신 분들은 521번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다니씨? 저 말했어요? 저 노란색 얘기 제가 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인지? 그래서 y가 정해져 3으로 정해져 최소가 4라고 했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럼 저기 1번에서 x는 1이 최소, x는 3이 최대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x가 3이 최대는 아, 네. 왜냐면 저희가 증가하는 형태니까. 1일 때 최소, 그럼 1만 갖고 판단하면 될 것이고. 빨간색 이해돼요? 네. 그죠? 저기는 1과 3, 4는 감소하는 범위잖아요. 근데 3일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 조건 좀 신경 쓰시면.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것도 그럼 그래프 조금 크게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다시 얘기해주세요. 저만 이해돼요? 저만 이해돼요? 저 조건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얘가 일단 움직인다는 거는 느낌 이해되시죠? 대칭축의 위치가. 그러니까 차라리 고정된 상수를 딱 놔두고 왼쪽에 대칭축이 있을 때, 가운데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그냥 번호 붙여가면서 해석을 한 건데 이 경우는 1과 3, 4의 범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범위잖아. 그러니까 이때가 최소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1일 때 최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거고 요 경우를 조심해야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는 어차피 이거니까 그때 얘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니까 다시
이렇게 돼 있을 때 어차피 얘가 최소가 포함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순이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올 때 얘가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여기일 때가 최소고 여기일 때가 최소겠지. 일상 범위잖아. 그래서 3일 때 최소라서 저기에서 숫자 맞는 범위 찾아낸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한번 슬슬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한 번씩 또 개념들을 한번 좀 뒤집어 봅시다. 521번 문제, 청단고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일단 줍니다. 그죠? 정확하게 줬어요. P라는 문자를 준 거죠. 대신 이제 그 정확하게 줬다는 표현은 좀 잘못했고, 문자로 줬죠. 근데 그 문자가 생각보다 예뻐요. 자, 한번 해볼까요?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2px, 그 다음 얘가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얘가 p제곱 달아주시고, 그 다음 그 뒤쪽 과정이 얘가 이런 식의 p에 관한 형태의 함수들이 막 자꾸 따라 붙습니다. 그럼 얘가 2가로의 x 마이너스 얘가 p의 제곱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얘가 6p 더하기 5다. 이런 식으로 일단 계산 과정이 딱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요.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한 번만 일단 그림 그리는 것만 좀 연습을 좀 시켜드리면, 일단은 얘가 이렇게 되는 축을 갖고 있죠. 그럼 이 꼭지점이거든요. 근데 이 꼭지점이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나 봐볼까요? 자, 여기 꼭지점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p,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가 6p 더하기 5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라지 x라고 주고 이걸 라지 y라고 줘서 이 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봤더니, 라지 y라는 놈을 라지의 x의 제곱 더하기 6라지 x 더하기가 5, 여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찾아드린다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요렇게 들어가서 요거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3,14라고 하는 꽤나 높은 값이네. 그죠? 요 정도 느낌으로 대가리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의 느낌으로 쫙 들어가 있어.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그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그냥 눈치껏 봐봐. 쌤, 이거 뭔 소리예요?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이 요 라인을 타고 움직여.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정확하게 그려드리면. 한 번만 다시. 저식 변형했잖아. 그러면 요 점에 잡혀. 나중에 이런 문제를 쓸 때 쓰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요 곡선 위에 꼭지점을 두면서 계속 얘는 이렇게 움직였다 또 떨어졌다 쫙 떨어지고 요런 그래프의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실은 이게 여기서 별로 쓸모는 없고요. 자, 그럼 아무튼 뭐라고 요청했냐면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무슨 얘기야? 아, 이게 GP라는 거야, 요게 GP래. 요게 GP래. 그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문제에 fx의 범위가 없었거든. 당연히 얘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GP가 이건데 P가 결과적으로 얼마에서 얼마까지? 0부터 4까지.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럼 이게 보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저 수식을 P 대신에 X를 집어넣어. 그냥 이렇게 바꾸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G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5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요 범위의 최대가 얼마냐. 그죠? 근데 살펴보면 이게 아까 여기 표현해 드렸지만 마이너스 X만의 3의 제곱 더하기 14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0이 어디 있겠냐? 3 정도 떨어지면 2 정도 되겠지. 거기서부터 얼마까지? 4까지. 4는 조금 가까이 붙어 있겠지. 이렇게 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당연히 최대는 이거 아니겠냐? 정답을 해서 얼마? 이게 최대다. 자, 최소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최소는 어디겠냐? 0이었겠지. 지금 여기다 0, 0 집어넣을 때 얘가 얼마? 0, 얘가 5가 최소였겠지. 그래서 얘가 14에서 5를 갖다 빼라. 얼마가 되니? 9라는 정답이 4번이 완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아까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x는 t일 때 ft라고 하자. 그 표현인 거야, 이거. p, x 이렇게 범위 바꾸시면 문제가 없었던 거겠지. 자, 그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요 양식을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요. 봐드릴게요. 자, 그 내용이 그 뒤쪽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세화 요곡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세화 요곡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갑자기 안 보이냐? 나와라 오바. 세화 여곡기 하나 있었는데 세화 요곡 여기 잘 안 보이지? 아, 여기 있구나. 자, 거기 그 530번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530번인데 요걸로 하나만 풀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530번보다 531번이네. 531로 볼게요. 죄송해요. 531로 갈게요. 531. 자, 531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요거 하고 이제 좀 다른 유형 근해 분리 하나 하고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31번 봐봐. 531번. 자, 531번 봤더니 이 표현이 또 재미나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재미나지네. x가 k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k 플러스 2보다 작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가 됐다? 0이 되도록 한다 라고 요청했어.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찾아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x-가 k의 제곱 완전 제곱씩 2k 마이너스. 선생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가 k, 2k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얘들아. 됐을까? 여기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패턴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와, 문자가 되게 많네요. 많아요. 요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설명되기를 뭐라 그랬냐면 x는 k부터 얼마?
k 플러스 2 사이에서 얘가 분명히 정의됐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다시요. 이상하게 써놨죠? 미친 거야, 미친 거, 미친 거. 미친 거야. 자,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1, 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보는 거야. 일단 이 값을 알 수 있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저 출제자가 또 이상한 짓을 해놓은 게 뭐냐면 제한 범위 자체가 미지수야. 근데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어? 요 간격이 2라는 걸 알아. 간격이 2라는 걸 알아. 쌤, 이게 여기랑 무슨 상관이 돼? 아까 처음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뭔데? 첫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K하고 K 플러스를 어디 잡아준 거야? 이렇게 잡아준 거야. K와 K 플러스 이렇게 하나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때 최소는 누구야? 이때가 최소겠지. 아하, 얘가 K 플러스 1,0이 그죠? 이게 최소였구나. 왜 0이야?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한테 그래프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걸 따로 그리는 거야. 그래프는 가만히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대칭축의 위치도 가만히 있었어 일단. 그런데 K와 K 플러스 2가 어떻게 됐어? 만약에 K가 이쪽부터 이렇게 잘려서 여기 구간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얘가 지금 현재 대칭축의 위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차피 최소는 2점이 될 거다 보니까 얘는 뭐가 돼? 1, 얘가 뭘 지나? 0을 지난다. 지금 이 얘기잖아. 이렇게. 자, 세 번째 컨셉. 이번에 어떻게 잡아? 이번에는 대칭축의 위치가 여기가 1인데 이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어. 얼마? K와 K 플러스 1.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갈 거니까 요 점이 최소가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 K, 제로가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상황에 맞는 해법들을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K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기준이 뭐야? 첫째, K 플러스 2라는 요 놈이 누구보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즉 K는 이거이면서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K 플러스 0을 딱 집어넣으면 0은 자 K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이거 빠지면 뭐가 되니? K 플러스가 1의 제곱 더하기 얘가 K의 제곱 더하기 얘가 2K 마이너스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2K의 제곱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K 그럼 얼마? 얘가 4K가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가 제로가 되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K 값을 계산하는 거야. 얼마? 짝수차 갈까? 자, A분의 근의 공식입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6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며.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만 루트 6 중에 일단 루트 6이 플러스가 되면 이게 양수가 됩니다. 양수를 절반으로 나누면 양수니까 요 범위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요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계산이 조금 지적을 해. 다시 한 번만. 이 그림의 상황 이해가 되잖아. 대칭축 이렇게 왼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조건 하에서 얘가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0이 최소가 나온다며. 그 조건에 맞게 풀어보니까 우리 이런 값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여기 걸 위에다 올려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라고 봤더니 1 요렇게 범위가 있어야 되잖아. 그 말은 뭐야? K는 1보다 작고 K 플러스 2는 1보다 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작다. 이 범위일 거라고. 그러면 1을 집어넣어서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저기를 그대로 풀면 0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게 사라졌던 거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K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2는 얘가 제로 이렇게 또 나온 거지. 그럼 여기서 또 근의 공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1 뿔마 또 루트 3이 또 등장해.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은 0.7 정도 되니까 가능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얘가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2.7 정도 되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이때 K는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되는 거지. 아우 짜증난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 뭐니? 라고 봤더니 K가 1보다 커. 인접해 있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커. 그럼 K 집어넣으면 제로가 나오는데 그럼 저기다가 K 집어넣어. 그럼 얘가 제로가 나왔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게 사라졌어. 그럼 딱 넘겨주면 K의 제곱은 2분의 1이었던 거라서 K는 풀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뿔마 2분의 얘가 루트 2야. 그럼 1보다 크냐? 2분의 루트 2가 1보다 크니? 마이너스 2면 1보다 크니 안 되니까 얘는 뭐야? 되는 게 없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가능한 형태는 요 해당되는 이 패턴 아니면 요 패턴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이렇게 치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문제 봐봐. 될 수 있는 것? 그랬잖아. 그럼 얘 되니? 여기 있니?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이 있니? 없어. 요거 있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4? 있네. 그래서 이거 5번인 거야. 아까 컨셉하고 똑같은데 지질이 짜증나게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에 조금 더 원활하게 대응하려면 그냥 그림을 3번 그리면 돼. 애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크게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막 하려고 하거든? 힘들어. 그냥 3번 그려서 상황에 맞게끔 예측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 예, 그렇게 잡으시면 531번이 해석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가고요. 요렇게 가고 네, 근해 분리 문제 하나만 한 유형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아이고. 자, 어디로 보시냐면 페이지를 일단 뒤로 갈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완합니다. 168쪽대로 한번 잠깐만 좀 넘겨줘봐. 근해 분리라는 과정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근해 분리라는 과정을 좀 넘어가 줘봐. 그리고 여러분 개념서로는 실은 이 근해 분리라는 과정이 그렇게 꽉 자세하게 막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뒤로 가는 형태에 좀 존재해서 일단 이건 개념서 말고 그냥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다가 필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냐면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가봐. 일단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하는 거는 저는 이런 방식을 소개합니다. D, 추, 경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뒤에 함수에서 원래 해석하는 방식인데 일단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얘들아, D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 왜 D가 0보다 크다는 게 3가지예요? 물론 최고차는 양수라고 가정해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입니까? 당연히 3가지지. 왜 3가지입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X축의 왼쪽에서 만날 수 있었어. 두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세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즉, 판별식 하나만을 가지고 여기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근이라고 읽어. 그죠? X축가 교점이지만 방정식에서 아까 우리 근이라고 읽는다고 했으니까 그 근에 관한 형태를 설명하기에는 근의 위치를 설명하기에는 좀 뭔가가 부족해. 한 번만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최고차 양의 개수일 때 X축과 교점이 분명히 두 점에서 만나도록 돼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잡아놓은 거냐면 음수값 2개를 갖는 것과 음수값 하나와 양수값 갖는 거, 양수값 2개의 X값을 갖는 케이스로 나눠줄 수 있다고. 즉 판별식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야 판별식 쓰면 모든 게 다 끝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 볼 텐데 축은 우리가 보통 이게 대칭축인 거죠. 대칭축인데 이 대칭축이라는 것도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왼쪽에 있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축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결국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렵더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경계라고 하는 건 주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주로 이제 어떤 기준점을 좀 주는데 경계점의 부호라고 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할 텐데 이건 일단 조금 이따 갑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떤 해석을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양의 두 실근을 갖는데 양의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양의 두 실근 최고차가 양수라고 하면 양의 두 실근이 되려면 일단은 이렇게 나와야지. 이쪽 하나하고 이쪽 하나가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 쌤 일단 딱 보니까 x가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첫 번째 뭐를 씁니까?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를 쓰는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등호도 포함이 됩니다. 중근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 하나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양이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오려면 굳이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갖고 와? 축이에요. 그래서 얘가 축의 위치가 누구보다 0보다 그죠?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경계점이에요. 경계점. 그래서 경계점의 부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얘가 지금 보면 양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간에 0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플러스 오른쪽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거니까 여기가 경계점이 되는 거죠. 그럼 0을 집어넣은 그 값이 얘는 뭐가 나오죠? 양수가 나오죠. 아하.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는 거야. 쌤, 여기 경계점 필요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답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판별식이라는 과정이 만약에 여기를 그리면 원칙적으로 얘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축의 위치를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이거에서 일단 얘는 탈락. 이제 이쪽으로 얘는 탈락이 되고 이거는 설명될 수 있고 얘도 설명될 수 있어요. 왜 설명될 수 있냐면 두 번째 그림은 축의 위치가 이렇게 돼도 어차피 얘는 설명하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얘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야? 0일 때 얘의 값은 양수고 0일 때 값이 음수니까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맨 마지막 두 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면 한 번만 다시. 제가 지금 거기 책에서 설명하는 거랑 좀 다르게 가는 거야. 함수적으로 일부러. D축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근거를 잡는데 D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고 축은 대칭축의 위치를 따지고 경계점은 경계점의 부호를 보는데 지금 현재 양의 두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근데 이거 갖고는 이거를 바로 찾아낼 수 없으니까 축의 위치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설령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경우? 마이너스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5야. 그럼 이때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2가 되거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음수값 하나 양수값을 가지더라도 대칭축은 양수면 그럼 이 두 개 갖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경계점의 부호까지 따지셔야 한다는 거야.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유독 이 책 또는 유독 어떤 특정한 책들에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설명한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야. 봐볼래?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 잠깐만 봐봐. 얘들아 이거 똑같은 개념이야. 왜 이게 양수지?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양수겠지.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겠지. 그렇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느꼈을 거야. 근데 한 번만 다시 봐봐. 이렇게 나오면 시계는 변함이 없지. 아까 이게 뭐였지?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이거 했어. 이게 뭐야? 대칭축. 이거랑 똑같은 거야. 표현법이 다른 것 뿐이지. 그럼 얘는 알파 베타는 뭐였더라? 원래 우리가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보는 거랑 함수로 바라보는 느낌이 좀 다른 건데 자
알파 베타는 뭐냐면 A분의 C야. 그럼 얘가 A분의 C가 양수래. 근데 우리가 보통 A의 부호는 알려주거든. 자, 만약에 A가 양수라면 C는 양수일걸?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경계점 부호 뭐야? X에다가 빵 주면 C잖아. 이게 양수잖아. 얘랑 얘는 어떠니? 같은 거란 말이야. 결론은 방정식에서 니네가 이렇게 근각계수 관계를 읽었던 이 모든 사항이 실제로는 함수로 해석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거였어. 그래서 앞쪽 방정식 단원에도 나오고 뒤에 함수 단원에도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D축경으로 가면 다 풀려. 다. 이것도 다 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거야. D축경. D축경. 얘 대칭 축의 위치잖아. 이거는 우리가 Y절편하고 거의 같은 컨셉이란 말이야. A의 부호만 알려주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보나 이렇게 봐라고 똑같다면 저는 어차피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이렇게 갈 거야. 다시 판별식 하나만 갖고 어떤 경우인지 알 수가 없어. 대칭축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경계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D축경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근의 분리, 모든 실근의 위치 판단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지난번부터 그리라고 했던 건데, 자, 이 내용을 168쪽 유형 6번 밑에 6-578번 밑쪽에다가 한번 요거 좀 써줄래? 요거 양의 두 실근 D, 축, 경계점 요거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 때는 방정식으로 해석할 때는 요렇게 됩니다. 흰색 버전으로 한 번 더 써줘 볼래? 이렇게. 얘는 함수적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한번 좀 적어줘 봐도. 이것만 잡으면 실은 2차 함수는 끝나요. 제일 어려운 게 또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탁인 건 방정식적인 해석하는 거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미지수가 있으면 방정식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면 함수로 가야 되니까 가급적 부호가 등장하면, 근의 부호가 등장하면 D축경으로 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D축경. 어디죠? 페이지가 168쪽에 578번 위쪽에 보면 공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쪽 중에 한번 적어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유형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유형대로 한번 뽑아가면서 제가 D축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는 일단 쓰긴 했지만 일단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양의 두 실근. 두 번째, 음의 두 실근.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 자, 그럼 볼게요. 양의 두 실근은 D. 그 다음에 방정식적 해석은 여기까지가 방정식적인 해석이죠. 음의 두 실근. 실근이 두 개다. 서로 다니는 말이 없으니까 중근도 포함되는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 더하기 음수는 당연히 음수지 않느냐. 오케이. 세 번째,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이지 않겠냐? 오케이. 세 번째, 서로 다른 부호. 그럼 어떻게 될까? 서로 다른 부호는 일단 제가 써볼게.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건 서로 다른이란 말에서 일단 등호를 뺐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5인 경우는 덧셈하면 양수지만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5면 덧셈하면 음수가 되므로 얘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못 쓴다. 조건으로는. 그러면 얘 곱하기 얘는 얼마가 되냐 봤더니 얘가 음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볼 건 뭐냐. 알파 베타가 음수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A분의 C가 음수였던 거랑 똑같다. A분의 C가 음수였단 말은 뭐랑 똑같다? AC가 음수였던 거랑 똑같다. 왜? 나눠서 음수면 곱해도 음수거든. 그러면 요 조건을 봐라. D라는 놈은 실수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였다. 그런데 요 말은 AC가 음수라는 말은 요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 양수. B제곱은 양수. 그럼 뭐야? 얘는 자연스럽게 양수가 된다. 즉, 이 조건 하나가 이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도 사용하지 않는다. 얘만 쓴다는 거야. 얘만 쓴다는 거야. 서로 다른 부호라는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만. 그럼 이제부터 요 내용을 이제 우리는 뭐로 가져간다? D축경으로 가져간다. D축경을 어떻게 쓰는 거냐? 저는 그래프를 그린다. 양의 두식은 원점을 잡고 그래프는 이렇게 돼. 물론 최고차 양수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D라고 하는 형태. 이게 양수분 두 개니까 D라는 형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대칭축. 아까 제가 여러분 보고 써달라고 했었는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의 좌표적 표현이다. 이게 0보다 크다. 세 번째, 경계. 어떤 게 경계야? 0보다 크다라는 두 개를 가졌으니까 F의 제로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0을 집어넣은 그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잡으시면 요 세 개를 연립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음의 두실근. 간다. 그래프가 이렇게 갈 것이다. 음수값 두 개를 가질 것이다. 그럼 첫 번째, D는 0보다 커나 같다. 대칭축의 위치가 확실하게도 왼쪽에 존재한다. 세 번째, F0, 즉 음수도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때 해당되는 0을 집어넣은 그 값이 뭐가 된다? 0보다 크다가 된다. 셋째, 서로 다른 부호.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0을 기점으로. 그러면 아까 저기서처럼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 왜? 그래프적으로 이미 두 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대칭축의 위치 판단할 수 없다. 이쪽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프에 따라 이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판단 불가. 그럼 뭐만 하면 돼? 0을 집어넣은 그 값이 뭐다? 음수다. 이렇게 잡으시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2차 함수에 우리가 첫 시작을 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대칭축 그래프 그리자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방정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방정식 부등 설명하면서 함수로 가자 그래서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이렇게 가버리면 생뚱맞다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 D, 축, 정 그래프 그려서 D, 축, 정 해석이 다 똑같다 이게.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그 내용을 한번 쭈르륵 갈게. 172쪽에 591번 때부터 598번 때까지가 다 이 내용이다. 쌤이 지금부터 관계된 식은 찾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찾지 않고 조건들만 한번 쫙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그려보죠. 그리고 이따가 범위는 따로 잡으면 되니까.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 여기 아직 덜 쓰신 분 있으신가요? 조금만 하나 기다려볼까? 자, 어떤 거 먼저 볼 거냐면 차근차근 봐볼까? 591번 잠깐 봐봐.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소개할게. 591번 대포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하여 라고 요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 저는 걔를 어떻게 고쳐? 2차 함수로 고쳐.
쌤 대가리가 양수네요. 오케이. 그래프 이런 거. 두 근에 대하여서 그 두 근이 하나는 2와 3, 하나는 3과 4였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근의 공식으로 직접 푸는 분도 있더라. 2분 20초 안에 못 풉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릴까요? 일단은 그래프가 축을 잡지 말고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일단 알파를 잡아주시고 얘를 베타를 잡아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뭐라고 했냐면 알파가 얼마 사이? 2와 3 사이. 그리고 또 얼마? 3을 좀 이쪽으로 좀 당겨줄까? 3을 한 이쯤 정도 당겨주자. 3 당겨주고 베타는 3과 4 사이에 존재한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 아니야? 그래프는? 이게 fx, 그러니까 즉 y는 이라고 한 형태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야? 요 그래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그림에서 니네는 확실하게 알지? 뭐? D 끝났어. 요 사이 하나 이미 고점 두 개 있다는 거 확인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쌤 대칭축은요? 그래 대칭축 어디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이쪽에 있을까? 두 개가 어디 있든 확실한 건 2하고 4 사이에 있겠지만 별로 중요치 않아. 뭐만 판단하면 돼? 경계. F 이거 쌤 그냥 fx라고 할게. f의 2가 양수, f의 3이 음수, 그죠? 3 집어넣으면 음수, 2 집어넣으면 양수, 4 집어넣으면 양수. 끝. 해볼게. F2. 짜잔. 계산이 안 돼. K 플러스 F3. K. F4. K 플러스 찾아보니까 직접 찾아보니까 그럼 세 개를 연립하면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건 어차피 냅두고 쌤 그럼 이거랑 이건데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 두 개 범위 찾으면 되겠네요. 찾아보자.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0보다 작대요. 쌤 교집합 이건데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데요. 정답은 2번에 있네. 네, 방정식으로 안 잡으셔도 되는 거죠. 그냥 그래프 읽어서 경계점만 판단해도 되죠. 왜? 판별식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차근차근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이런 느낌으로 D축경을 푸는구나. 뭐라고? D축경. 뭐라고? D축경. 뭐라고? D축경. 592번. 자, 거기 봤더니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도록 대가리가 양수니까 저는 그 함수를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썼어. 그럼 조금 전에 문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여기도 그렇고 쟤도 대칭축의 미션을 딱 알려줘요. 아무튼 뭐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왔어. 근데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592번에서는 한 근이 있어. 이게 알파야. 또 다른 근이 있어. 베타라고 해봐. 근데 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다른 한 근은 뭐여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야,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D축경에서 D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축은요? 축이 이 말하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이미 여기 결정돼 있지만 별로 여기서 중요치 않아. 뭐만 있어? 경계점. 뭐야?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0보다 뭐하다? 작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답이 몇 번? 1번. 두 줄이면 끝나네. 세 번째 593번. 자, 593번을 또 봤더니 뭐라고 요청했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과 2 사이에 2와 3 사이에. 그럼 또 잡아. 물론 얘는 대칭축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큰 고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가 양수니까 걸었어. 그런데 여기 한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을 때 한 근은 1과 2 사이에. 그럼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2와 3 사이에. 그럼 뭐야? 이거는 이 591번과 완전히 판박인 거지. 쌤, 여기서 하나 있고 여기 하나씩 있대요. 그럼 뒤에는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축의 위치를 어차피 알려줬으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럼 뭐야?
f의 마이너스 f의 1이 0보다 크고 f의 2가 0보다 작고 f의 3이 0보다 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가자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2를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k-4가 0보다 작다. f3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뭐야? 똑같은 조건이니까 이것만 풀면 되네. 계산해봤더니 k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정답은 5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가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문제를 만들어놨어. 물론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쉬울 때가 있어. 앞쪽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래프 해석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제거하고 보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에 최고봉을 봐야죠. 그죠? 여기에 최고봉을. 그게 어딨냐? 598번 강서구 문제입니다. 네, 요거가 경우의 수 개념이 하나 들어가서 그 개념을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약간 오버했습니다. 자, 598번 문제 하나 다시 소개할게요. 잘 들어봐. 2차 함수래 598번입니다. 2차 함수래 이렇게 줬어.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요점이 오직 하나만. 자, 오직 하나만.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 야, 함수를 줬다가 방정식 줬다가 막 섞어 쓰는 거지. 두 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값 샵을 구하라. 단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럼 일단 여러분 이거 근 찾을 수 있지 않아요? x-3, x-5는 0이니까 x는 3 또는 x는 5가 되는 거지. 그러니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하죠?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만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야? 봤더니 쌤 얘 대칭축을 줬으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수현 여기 잠깐 봐줘봐.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칭축이 명백하잖아. 그럼 대칭축 여기다 그거 2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오직 하나만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갔어야 되니? 이렇게 왔어야지. 그럼 여기 하나가 빵 만날 거 아니야. 아니 한근은 이쪽에 있으니까 한근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 설명이 되잖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최대한 올려볼까? 어떻게 올릴까? 만약에 요 3,0을 지나도록 잡으면 이거는 3과 5 사이에 있는 거니? 아니잖아. 3과 5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럼 또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더 내려서 이렇게 가보는 것이. 그럼 파란색도 결국에는 요 점이 실근인데 실근이 5하고 3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얘하고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경계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지. 그래? 그럼 얘는 뭐지? 뭐를 지날 때? 3,0을 지날 때. 얘는 뭐를 지날 때? 5,0을 지날 때거든. 한번 확인해 볼게. 오케이. 자, 0은 저기 3을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9-12-a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에 해당되는 0은 25-가 20-a가 되고 자, 풀어보니까 이때 a는 얘가 마이너스 3 이때 a는 얘가 얼마가 되고 얘가 5가 된 거지. 무슨 소리야? 얘가 a가 5가 되는 상태인 거고 얘가 a가 마3이 되는 상태였던 거니까 결론적으로 a는 요 사이 값을 가지려면 마3보다는 컸을 거고 5보다는 작았을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지. 왜? 아니 그래프는 요 a가 변할 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 축은 안 변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결론은 뭐다? 요것과 요것이 경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중에 찾아서 요렇게 간 거야. 쌤, 아까처럼 풀면 안 돼요? 요 빨간색 기준으로 그냥 여기 3 집어넣으면 음수고 5 집어넣으면 양수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돼요. 근데 그래프가 눈에 보이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었어? 모든 정수 A 값들의 뭐를 구하라? 합을 갖다 구하라. 자, 그럼 여기 정수가 뭐 있냐? 마이너스 2가 있어. 마이너스 1이 있어. 0이 있어. 1이 있어. 2가 있어. 다시. 1이 있어. 2가 있어. 3이 있어. 4가 있어. 그럼 어차피 0이 되니까 남는 건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니야. 정답은 얼마야? 7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맨 마지막 근의 분리라는 최고난도의 난이도로 올 때까지 철저하게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고 그 그래프를 읽어내는 모든 과정에 결국에 대칭축이라는 개념을 갖고만 그래프를 해석하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대칭축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그동안 공부하셨냐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대칭축, 어떤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막 가니까 이게 막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2차 함수면 함수답게 함수 해석하는 거지. 방정식도 함수, 부등식도 함수 가보면 생각보다 재미난 게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 얘기 한번 드리려고 요거 오늘 좀 소리 잡고 한번 이것저것 한번 끌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점 잡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근을 우리가 교점을 해석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드립니다. 그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뭘 해보시냐면 아직 안 푼 문제가 있어요. 591번부터 598번째 그 한 장 있죠? 안 푼 문제 지금 한번 먼저 답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어차피 그게 제일 어려운 패턴의 문제거든요. 이해하기. 근데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돌아